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뭐라고 써 있냐면, 마지막 사례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때 지금 이제 대손을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충당금 잔액이 지금 200인데 200을 설정하면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여기처럼 80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으면 부족하니까 120을 넣으면 되는데 260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예요. 즉 작년에 너무 충당금을 많이 설정한 거죠. 많이 설정해서 올해 설정하려고 보니까 남아 돌아버려요. 그 2억 밑에 200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260 버티고 있거든. 그럼 더 설정하면 되겠어? 넘치는 60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 딱 200 밑에 2억 밑에 200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없앱니다. 대손 충당금이 설정될 때 이쪽이잖아요. 자산 차감 60을 없애버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사라지고 딱 200이 될 거야. 너무 많았으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이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입니다. 60. 추가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 이게 너무 많았으니까 60만 원만큼을 충당금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2억 밑에 200이 될 거니까. 그리고 쓰는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야. 근데 이제 요 이름이 문제야. 야,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뭐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수익일 수도 있고요. 수익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비용의 음수. 처리가 두 개가 달라요. 자, 요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요. 매출 채권이죠. 자, 잘 들어봐요. 많이 설명 잘 해도 잘 어려워하시던데. 요거만 들어봅시다. 자, 대손상각비가 있고요. 대손상각비 기억나시죠?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야.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얘는 어떤 채권이야? 매출 채권에 대해서 쓰는 이름이고 이거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쓰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상각비는 외상 매출금이 무슨 채권이야? 매출 채권이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비용을 쓰라는 거야. 이게 영업비용이잖아. 예?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에 뭐가 있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잖아요. 자, 이 기타 채권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데서 생기는 비용을 쓰라. 영업외 비용. 자, 이렇게 이제 비용을 많이 설정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설정한 만큼 충당금이 많겠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설정돼서 돌아오면, 예? 그게 돌아오는 게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일 텐데. 그러겠죠? 이름은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야. 그런데 위치가 서로 달라요. 요거부터 할게요. 이게 쉬우니까. 자,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을 비용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많이 해놨죠? 그게 너무 많아서 돌아와.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아니, 비용 처리할 때 영업의 비용 처리했잖냐. 그럼 돌아올 때도 영업의 수익을 하면 되지.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영업비용 처리했어? 그럼 영업수익으로 하자.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지, 이제. 논리적으로 하려면 영업수익이 뭐야? 영업수익이 매출액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해서 돌아온 것을 매출액이라고 하겠어. 영업수익을 할 수는 없네. 그러면 예전에 그 영업의 수익으로 하자. 말이 안 되잖아. 왜 비용 처리는 영업비용인데 돌아올 때 영업의 수익이냐? 영업수익도 아니잖아, 그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로 했잖아요. 비용 처리할 때. 그러면 영업수익으로는 잡을 수 없지, 매출액이니까.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적는데 음수로 적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영업수익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영업수익이 매출액밖에 없으니까 영업수익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영업비용을 줄여.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음수로 보고 합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 얘는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이었으니까 많이 설정해서 돌아오면 영업의 수익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위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이름이 이론에서는 그냥 대손 충당금 환입 쓰면 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 영업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런 거죠. 여기가 109번이면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되 어디 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음수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이렇게 더하기 숫자로 나오겠죠. 얘를 쓰면 얘는 대손 충당금 환입해가지고 이 금액이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는 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쓸 때 판매비와 관리비를 했으니까 돌아올 때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버려. 쓸 때 영업의 비용 처리했지 돌아오면 영업의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 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들어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얘기만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니 사고 터진 대로 받으면 그냥 저쪽을 다 뒤집으면 되는데 요것이 애매하게 60이야.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뭐라? 80인데 충당금을 5로 하고 1로 할까? 아니면 얘를 3으로 하고 3으로 할까? 그러겠죠. 아니면 5대 3으로 안분 계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거든요. 예? 이제 해볼게요. 네 마음대로 할게요. 왜 의미가 없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요 9월달 이 회계 처리를 사람을 둘로 양분을 해볼게요. 이제 9월달 회계 처리 합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 줄라면 다 줄 것이지. 추접스럽게 60은 또 뭐야. 자, 받아. 받고 나는 충당금을 다 세울래. 대손 충당금을 먼저 50을 다 가득 채우고 그냥 나머지는 대손 삼각 B로 할래. 이런 사람이 있겠죠. 요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얘는 나는 대손 삼각 B가 더 좋아. 대손 충당금은 30만 하고 대손 삼각 B를 먼저 다 없앨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또 5대 3으로 안 보나 똑같아 결과는. 응? 왜 이렇게 하나 말이 없는지는 이제 가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회계처는 똑같아. 12월 31일이 되는데 2억 원이야. 곱하기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 봐요.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요거 회계처리 지금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충당금을 50 늘렸잖아요. 회복시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충당금 잔액이 80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얼마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어요? 120을 설정하면 되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12월 31일 날 대손 삼각비 줄여서 쓸게요. 120만 원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120만 원 설정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은 충당금, 여기까지 회계처리 똑같으니까 30인데 충당금을 30만 회복시켰거든? 그럼 충당금이 얼마겠어? 60 남은 거지. 2억 원의 1%인데 이 사람은 6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얼마를 세워야 되겠어요? 200에서 60이니까 140을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손 삼각 B가 140만 원이 설정이 되고 똑같은 이름으로 대손 충당금이 140만 원 설정이 되는 거야. 갈 길이 서로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으려면 첫 번째 뭘 따져보면 되냐면 이 사람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12월 말 현재. 이렇게 하나 충당금 잔액이 똑같으면 되잖아. 봐요. 여기서부터 30이죠. 충당금이 50이죠. 그리고 얼마 설정해서? 120을 설정했잖아. 남은 거 뺀. 그러니까 충당금 잔액이 얼마야? 200만 원이잖아. 그죠? 얘는 30인데 30 회복시켰죠. 60이죠. 부족한 140 다 채웠죠. 얘도 대손 충당금 잔액 200이야. 똑같잖아. 그 다음에 뭐만 맞으면 돼요, 이제. 1년 동안 처리한 대손 삼각 B가 똑같은 거 봐봐요. 자, 이쪽 라인은 대손 삼각 B를 얼마 처리했나 봅시다. 여기 위에까지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대손 삼각 B가 이쪽에 있어요. 대손 삼각 B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비용을 취소시킨 거죠. 예? 마이너스 10이네. 그리고 비용이 120 있죠. 그러니까 대손 삼각 B가 120 있고 취소당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대손 삼각 B는 110만 원인 거야. 이 사건 이후로. 여기 비용 하나 있고 취소당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110이죠. 그럼 얘 봐 이제. 얘
비용을 취소시킨 게 30이고 설정한 게 140이잖아. 그러니까 140에서 30 취소시켜봐. 110이잖아. 그래서 정리할게요.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저쪽 걸로 이렇게 뒤집으려는데 다 주면 똑같이 맞추면 되겠는데 이걸 5대 3으로 해야 되는지 5하고 1 해야 되는지 3하고 1 해야 되는지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얘는 이걸 먼저 다 채우고 나머지 했고 얘는 이걸 다 채우고 나머지 했어도 뒤로 가는 결과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내용물은 충당금 잔액 200 똑같고 저 사건 이후에 대손 상각 비용 처리한 거 똑같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거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충당금을 먼저 채우든 비용을 먼저 채우든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이제 여기 봐. 왜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거를 여기처럼 단기 거를 대손 처리하면 단기 거 그대로 취소시키려는데 전기 거는 왜 취소시키지 말고 그냥 충당금만 하러 올까? 이렇게 하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아진다니까. 예? 충당금을 많이 회복시키면 그만큼 기말에 설정을 적게 하게 되고 상각비를 많이 취소시키면 그만큼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많이 설정하게 돼.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귀찮게 1년, 2년 전에 있는 회계처리를 뒤집으라고 해서 뭐 하겠냐. 그냥 충당금만 회복시켜. 근데 이거는 참 방정맞지 않니? 단기 금방 처리한 걸 금방 또 회수할 거니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취소시켜서 만나서 사라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기말에 설정할 때, 그 다음에 확정 시, 회수 시, 그 다음에 다시 추가 계상할 거를 설정했을 때는 다 박스에 표로 정의해 드렸어요. 처음 하실 때 이거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시험과 관련된 일이에요. 일단 대손이 일어났다 치면 문제는 셋 중에 하나야. 제일 먼저 뭘 찾아요? 그 회사에 프로그램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찾아서 있으면 다 갖다 써. 없으면 갖다 쓰고 비용 처리. 아예 없으면 비용.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다. 그 다음에 회수가 되면 둘 중에 하나. 전기께 돌아오면 무조건 돈 받고 그냥 충당금만 늘려. 단기께 돌아오면 단기의 전표를 찾아서 차변 걸 뒤집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결산 때 나오겠죠.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는데 얼마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 2억 있는데 이 회사가 1% 설정하겠대. 그럼 바로 다 200을 설정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찾아. 80 남았네요. 그래서 12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고 비용은 붕괴는 똑같죠. 이제 여기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는 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상황 답니다. 대손 회계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매출처 우일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외상 매출금 8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할 때는 항상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다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서 없애고 충당금이 없으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진위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80만 원을 대손 처리합니다. 장부상 충당금이 조금 남아있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서 빼고 차변에 충당금은 바로 밑에 있는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써야 되겠죠. 109번 이름 조회할 필요 없이 금액은 5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죠. 이제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상각비. 3번 서삼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잔액 80만 원을 전부 대손 처리하는데 충당금 잔액이 훨씬 크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빼고 거래처 세 번째 회사 80만 원. 차변에 바로 아랫번호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당금이 아예 없으면 대손 상각비, 부족하면 충당금 갖다 쓰고 대손 상각비, 많으면 그냥 대손 충당금 하고 끝나시면 되겠죠. 4번 무사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금액을 이렇게 하고 알려주죠. 이렇게 안 하고. 실제 시험에는 이 숫자가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부를 조회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는 거야. 찾아봤더니 18만 원이더라. 찾는 방법은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외상 매출금이 네 번째 회사께 없어지는데 53만 원이고, 장부를 조회해 봤더니 충당금이 18만 원 남아있더라. 18만 원 갖다 쓰고, 그리고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게 이제 실제 문제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 광호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됐습니다. 대손 처리하십시오. 대손 처리 시점에 충당금은 이번 문제에서는 알려주네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광호 걸어서 빼고 금액은 100만 원. 108번 바로 밑에 번호. 충당금이 66,000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째.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전기에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처리했어요. 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을 증가시키고, 자변에 현금 10만원 받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손 처리했던 금액이 돌아오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의 바로 아래 번호, 또는 번호를 모르겠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옆에 여기 외상이라고 붙어 있는 애 있죠.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7번. 기말에, 이 회사 기말은 10일 말이죠.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매출채권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겠다. 그래서 잔액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481060에 여기다가 1%를 계산하고 나온 금액에서 잔액을 뺀 나머지 숫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1%를 계산해서 잔액을 뺀 나머지 숫자를 계산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일단 분계를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자, 차변은 대손상각비인데 대변부터 할게요.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8번 바로 밑에 있는 충당금 방금처럼 계산한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110번인데 받으러움이 바로 밑에 번호인 충당금을 하나 쓰고, 금액이 678 플러스고, 그걸 합쳐서 대손상각비라고 하시면 돼요. 530만 600원. 분계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숫자들이 이 박스가 아예 없어. 그러면 본인의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려면 본인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나 받으러움 잔액을 직접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충당금도 직접 찾아서 봤더니 이런 숫자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65회 때 출제됐지만 이것의 잔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 깔려 있는데 문제를 앞에서 풀었다가 문제가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건드리거나 충당금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변화가 생기겠죠. 값이. 얘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변화가 생기면 이 값이 사람마다 서로 틀린 거야. 문제를 잘 맞춘 사람의 답이 이런 거라면 문제를 하나 틀렸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값이 틀려지죠. 그래도 자기 걸로 하는 거야. 자기 걸로 해서 해야 이것에 나중에 1%의 충당금이 딱 맞게 떨어질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481이 자기 것이면 여기다 이 금액에다 추가로 아까 462만 2,600원을 설정하니까 이거 하고 나면 충당금이 이것의 1%인 4810600이 딱 설정이 된 게 정답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해설에 보면 시산표 읽는 방법이 써 있는데 이런 거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찾아서 12월 달을 열어요. 12월 31일.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요쪽의 잔액을 찾았더니 자기 거. 받으름의 요쪽에 자기 현재 잔액. 그래서 여기다가 1%를 계산해서 자기의 충당금 잔액. 자기의 충당금 잔액을 빼. 그 결과값이 여기가 4662, 여기가 678.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분계를 해 주시는 게 정답 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